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영상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작업장의 위생 상태, 또 위생 유지 관리 활동, 그리고 세제 및 소독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문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방충 대책이 구체적인 예로 적합치 않은 것은 방충이라면 해충이나 곤충 등을 막는 그런 대책이죠. 벽, 천장, 창문, 파이프 구멍에 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은 만들지 않습니다. 개방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오염원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배기구, 흡기구에도 필터를 달아서 외부에 그런 오염 또는 벌레들의 유입을 방지를 합니다. 또 실내압을 외부보다 낮게 하면은 그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부로부터 또 공기나 작은 어떤 벌레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적합치 않은 표현이고요. 해충 곤충의 조사와 구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구제를 하면은 그 해충이나 곤충들을 없애는 작업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해충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지라고도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작업장 위생상태 점검 확인 조치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각 작업장별로 육안으로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개선 조치합니다. 두 번째, 세균 오염 등의 관리가 필요한 작업실에는 정기적인 낙하균 시험을 하는데요. 이러한 곳으로는 제조 작업실이나 측량실, 또 벌크 저장실, 충전 포장실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곳에 오염 발생 시 원인 분석 후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위생상태 확인 및 점검 항목으로는 작업장 동선이나 작업장 구역별, 바닥, 벽, 천장, 창문,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작업장 동선에 대한 위생상태 확인입니다. 제조 화장품의 종류 및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야 하고요.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작업장에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분진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만약에 기초 화장품과 만드는 구역이 같다면은 오염에 대한 원인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먼저 작업장은 그 제조 작업실이나 충전 포장 작업실, 벌크 저장실, 세척실, 완제품 창고 및 벌크 창고, 또 원료 창고, 자재 창고, 기타 그 작업선의 복도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작업장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동 방지와 오염 방지를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과 물건이 움직이는 동선을 고려해서 고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 인동선, 그리고 제품의 물동선의 흐름 경로를 교차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정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교차가 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시간차를 둬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대차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유효폭, 즉 충분한 폭을 두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공기의 흐름을 고려합니다. 동선은 제품 동선과 사람 동선으로 나눕니다. 제품 동선은 원료 포장재, 벌크, 완제품 등이 움직이는 통로, 동선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끌고 다닐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 운반되기도 하죠. 원료 이동과 포장재 이동 그리고 벌크와 완제품의 이동 동선이 최대한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사람 동선은 주로 포장 라인이나 제조 라인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움직이는 동선입니다. 물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설계되지요. 작업장 구역별 위생 상태입니다. 첫 번째 보관구역인데요. 보관구역이란 원료 포장재 벌크 완제품 보관구역을 의미하고요.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는 구역이니까 교차 오염의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손상된 팔레트나 매일 바닥에 폐기물도 치워야 되고요. 동물 해충의 침입이 쉬운 환경도 개선돼야 됩니다. 용기, 저장조 등은 닫아서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료 취급 구역인데요. 원료 보관소랑 원료를 계량하는 측량실은 반드시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엎질거나 흘리는 것 방지하고요. 즉각적으로 치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드럼의 윗부분은 필요한 경우 이송 전에 또
또는 측량구역에서 개봉 전에 검사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닥은 깨끗하고 부스러기가 없는 상태로 유지돼야 되고요. 원료 용기들은 실제 측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하게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합니다. 원료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봉인 또는 즉시 별도 저장소에 보관한 후 처분 결정을 위해 격리해 둡니다. 제조구역입니다. 제조구역에서는 호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필요시 청소 또는 위생 처리를 해야 되고요. 청소 후에는 호수는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안에 물이라도 남아있으면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지고 건조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닿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배관은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되고요. 제조구역에서 흘린 것은 신속히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탱크의 바깥면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또 페인트 칠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수되어야 합니다. 폐기물들은 주기적으로 버려야 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설비는 깨끗하게 보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합니다. 포장구역입니다. 포장구역은 여러 제품을 동시에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제품 간 교차 오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고요. 포장재들은 또 엄청 많습니다. 팔레트 예를 들면 물품이나 설비를 쌓아두는 널찍한 플라스틱 판 같은 건데요. 팔레트라든지 포장 후 폐기물들 이러한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바닥, 벽, 천장, 창문 위생 상태 확인인데요. 생산 구역 내에서는 그 청소와 위생 처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청결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돼야 되겠죠. 또한 그 생산 구역 내에 건축 또는 보수 공사 시에 적당한 청소와 유지 관리가 고려돼야 되고요. 가능하면 청소용지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매끄러운 표면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운드 형태의 마감 처리를 해서 접하는 부분에 틈이 없어야 하고요.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합니다. 곤충이나 해충,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즉 방충이나 방서 이런 장치들을 설치를 하는데요. 방충이라면 곤충이나 해충, 방서라면 쥐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은 벌레가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고 또 빛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합니다. 당연하죠. 곤충들은 빛을 좋아하니까요. 또 조사를 하고 또 구제를 합니다. 구제한다는 말은 이런 해충들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작업들은 외주를 통해서 외주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합니다. 방충 대책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당연히 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지 않고요. 창문은 차광하고 야간에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합니다. 배기구나 흡기구에 필터를 달고 폐수구에 트랩을 답니다. 트랩이라 하면은 우리 폐수 같은 것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폐수가 흘러가는 그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오픈이 돼 있으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벌레들이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트랩을 달아서 벌레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 하부에는 스커트 같은 걸 설치해서 또 바닥에서 또 이물이 또 벌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골반지나 나무 부스러기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벌레의 집이 되고요. 또 실내압을 외부보다 높게 해서 공기가 실내에서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청소와 정리 정돈, 해충 공충의 조사와 구제를 실시합니다. 온도는 실온 조건, 즉 1에서 30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80% 이하로 관리를 하는데요. 특히 결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결로는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공기 조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기의 온도, 습도, 공중 밀입자, 풍량, 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기 조절의 목적은 제품이나 직원에 대한 오염 방지이지만 한편으로는 외부 공기의 유입으로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조절을 설치한다면 일정한 수준, 즉 고가의 공기 조화 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CGMP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그 제조업체들이 아주 고가의 공기 조화 장치를 활용해서 이 각 보관실이나 구역들의 청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뒤에 청정도 각 보관실이나 구역들에 대한 청정도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조절은 공기 조화 장치와 에어 필터를 통해서 하는데요. 공기 조화 장치는 공기 조절의 4대 요소, 즉 청정도, 실내 온도, 습도, 기류 등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대응 성비, 대응 설비, 공기 정화기, 열교환기, 가습기, 송풍기를 모두 갖춘 그러한 설비입니다. 이러한 그 공기 조화 장치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데요. 공기를 공급하고 배출을 함으로써 공기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때 천장 위에 덕트라는 걸 설치해서 공기를 각 구역별로 공급을 하거나 배출을 하는데요. 각 구역별로 공급되는 그런 공기들이 바로 구역들로 투입되지 않도록 중간에 필터라는 것들을 설치합니다. 이런 필터도 굉장히 고기능성 헤파 필터랑 중기능성 미디움 필터 그리고 프리필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설치함으로써 청정도가 높은 그런 1등급이나 2등급 이런 쪽에서는 그 아주 세밀한 0.3mm 이하의 분진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세밀한 헤파 필터라는 것들을 설치하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적절한 형태로 조절을 하여 설치를 합니다. 차압, 공기의 차이죠. 공기 조화 장치를 통해서 공기 조절을 하고 그 공기 조절을 통해서 작업장, 실압을 관리하고 외부와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청정 등급의 경우 각 등급 간 공기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작업실의 공기가 높은 등급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공기압 차가 있어야 합니다. 즉 높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은 낮은 청정 등급의 공기압보다 높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4급지, 3급지, 2급지 순으로 실압을 높여서 외부의 먼지가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다만 작업실이 분진 발생, 악취 등의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실을 음압으로 관리하며 이 경우 적절한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정도 등급 1에서는 그 청정도를 엄격 관리하고요. 해당 작업실은 크린벤치라고 하여 고성능 필터를 이용해서 무진 상태의 깨끗한 공기 상태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대부분 미생물 시험실 안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요. 청정 공기 순환 조건은 20회 시간당 이상으로 하고 차압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구조 조건으로는 필터를 세 가지 저중 고성능 필터를 다 사용을 하고요. 또 온도 조절도 하게 됩니다. 관리 기준으로는 낙하균으로서 시간당 10개 또는 부유균으로서 세제곱미터당 20개 관리를 합니다. 작업복장은 당연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모두 다 착용을 하게 되죠.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을 2등급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 또한 굉장히 청정 등급의 높은 단계입니다. 제조실이라든지 성형실,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라든지 원료 측량실, 미생물 시험실 등이 해당됩니다. 청정 공기 순환은 시간당 10회 이상 또는 차압 관리, 구조 조건은 필요시 헤파 필터, 고성능 필터를 쓰고요. 분진 발생실의 주변 양압이나 또 집진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합니다. 관리 기준으로서는 낙하균이 30개 시간당 또는 부유균이 200개 세제곱센치당. 그래서 관리 기준으로는 1, 2등급으로 낙하균이 10, 20, 30, 200입니다. 기억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 안 되는 곳, 즉 포장실 같은 경우이죠. 차압 관리만으로 관리를 하고요. 프리필터 온도 조절을 합니다. 또 갱이하고 포장재 외부 청소 반입하는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이 1, 2, 3등급에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일반 작업실이나 내용물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곳은 4등급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통상 보관소들, 포장재 보관소, 완제품, 관리품, 원료 보관소, 또 갱이실, 일반 시험실 등을 이렇게 4등급으로 관리하고요. 청정 공기 순환은 환기장치 정도, 그리고 구조 조건도 이런 환기나 온도 조절은 선택 사항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차압으로 인한 공기흐름도와 공기흐름 확인 방법입니다. 공기흐름도는 양압과 음압의 예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양압에 의해서는 급기구에서 공기를 공급을 강하게 해주면은
그 실내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공기의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압이 유지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은 압이 낮은 주변의 다른 실로 흐름이 공기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죠. 반대로 배기를 높여주면 즉 공기를 빼내준다는 얘기죠. 이런 공기를 그 실내에서 많이 빼주면은 음압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 환자들 같은 경우 음압병동에서 관리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외부로 나갈 수 없게끔 그 실내를 압력을 낮춰주는 그런 예입니다. 공기 흐름의 확인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막이 공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 유지 관리 활동입니다. 첫 번째, 작업장 환경 미생물 평가를 수행하는데요. 청정도 관리 기준에 따른 대상 시설의 미생물 평가를 실시합니다. 세균 오염이나 세균수 관리에 필요성 있는 작업실은 정기적인 낙하균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각 제조 작업실이나 측량실이나 내용물 즉 벌크, 저장실, 충전 포장실 등이 해당이 됩니다. 미생물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샘플링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공기 중 미생물 샘플링 방법, 표면 부착 미생물의 샘플링 방법.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낙하균 시험 기록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유지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방충 방서를 위한 관리죠. 곤충이나 해충, 또 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 활동입니다. 방충방서 설비 점검이라든지 방충방서 실시 기록 대장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의 그런 유입이 안 되도록 오염이 안 되도록 그런 설치에 관리를 합니다. 주로 외주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온도, 습도, 차압 관리입니다. 각 급지별로 온도, 습도, 차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록을 하면서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 청소 관리입니다. 공조 시스템에 사용하는 필터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청소되거나 교체되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또 물 또는 제품의 모든 유출과 고인 곳 그리고 파손된 용기는 지체 없이 청소 제거해야 합니다. 또 청소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소 완료 표시서 이런 것들을 구비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소독제의 사용입니다. 세척은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죠. 소독은 약품이나 햇빛 등을 사용해 전염될 병균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세척 및 청소 대상은 작업장 주변, 작업은 복장, 생산설비기구, 저장시설이 해당되고요. 바닥 청소는 걸레질이라든지 고압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설 기구에 따라서 청소 주기라든지 세제, 청소 방법, 점검 방법들을 선택 사용하는데요. 세제는 상수 70% 에탄올 그리고 중성 세제를 선택 사용합니다. 점검 방법은 육안으로 다 판별을 하고요. 청소 주기는 월 1회는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소에 따라 수시 또는 작업 후 또 매일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화학적 세척제의 종류인데요.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그 세척제로 나누고요. 또 오염 제거 물질에 따라서 선택 사용합니다. 장단점으로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같은 경우는 독성이나 환경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독성과 부식성을 가진 중성 세제를 선호한답니다. 작업장 소독 청소 관리입니다. 작업장은 외부에서 오염이 안 되도록 방충 방서 장치를 설치해 관리하고요. 또 적절한 소독제 사용해서 수시로 소독합니다. 이동 설비의 소독을 위해서는 세척실은 UV 램프를 점등해서 세척실 내부를 멸균하고요. 이동 설비는 세척 후 세척상을 기록합니다. 포장 라인 주변에 부득이하게 충전 노즐 등을 비치할 경우에는 보관함에 UV 램프를 설치해서 멸균 처리합니다. 청소 소독 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특히 하기 힘든 곳 등을 유의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멸균된 수건과 대걸레, 소독제, 세척액
등 그레이드에 맞게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요. 천장의 청소 방법은 멸균된 대걸레로 청소한 후에 더러운 경우에는 소독된 대걸레로 재차 청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바닥의 경우에는 멸균된 대걸레나 수건으로 바닥을 1차적으로 닦은 다음에 소독한 대걸레로 재차 닦아줍니다. 일정한 한쪽 방향으로 닦아주고 닦이는 면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멸균된 수건과 대걸레를 최대한 짜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청소는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지역에서 더러운 지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잘 기억하시고요. 물청소 후에는 물기를 제거해서 오염원을 제거하고요. 청소도구는 사용 후 세척해서 건조 또는 필요시 소독해서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청소도구는 항상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요. 모든 청소도구는 사용 후 세척, 살균한 후 물기를 제거해서 보관합니다. 젖은 수건은 세척 후 바로 말려 젖은 상태로 보관하지 않고요. 멸균 수건은 UV 램프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대걸레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이 어려울 때는 소독제로 세척 후 보관합니다. 진공 청소기 필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교체하고요. 소독 시에는 기계, 기구류, 내용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반제품 작업실은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요. 작업실 내에서는 음식 같은 것을 휴대 또는 섭취하지 않고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소독 유형인데요. 세척제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소독 방법과 소독제를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독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스팀, 온수, 직열이 있는데요. 전기가열 테이프를 사용하는 그런 직열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아닙니다. 스팀은 100도씨 물을 사용하고 온수는 80에서 100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합니다. 스팀과 물은 둘 다 제품과 우수한 적합성이나 용이한 사용성,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온수 같은 경우는 부식도 잘 안되고, 그래서 많은 공장에서 이런 스팀과 온수를 이용해서 그 소독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된다. 그리고 온수 같은 경우는 습기가 다량 발생이 된다. 스팀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적 소독 유형으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알코올, 보통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에탄올 등을 사용하고요. 주로 에탄올들을 많이 사용하죠. 60에서 95%, 대략 70%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70%로 대충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 유도체,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4급 암모늄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장단점은 읽어보시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업장의 위생관리 살펴보았는데요. 본 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작업장, 작업자, 설비 및 기구 파트에서 위생관리 위주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비슷한 용어들이 반복되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또한 문항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내용상의 어려움은 덜하지만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학습과 문장 및 단어의 친숙함이 요구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참조 바라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